오늘은 day 27, 27일 차로 이제 시작해 보자. 첫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거 이제 문제를 고르는 건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most of us are embarrassed. 자, 대부분의 우리들이 문장의 주어고 embarrassed가 동사잖아, 그지? 이게 이제 embarrassed라는 단어가 감정 표현의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수동태를 쓰고 그지? 웬만하면 수동태를 쓰지. 쓰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약간 능동태에 가깝게 번역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동사 원형 embarrass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누구누구를 당혹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이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웬만하면 감정 동사는 수동태로 자꾸 이렇게 쓰이는 이유들이 이 영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이 동사들은 embarrass지. 자, 이 동사는 뜻이 뭐냐면 기본적인 의미가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야. 당황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로 쓰면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당황함을 당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우리말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놓은 게 합쳐가지고 embarrassed라는 이 단어를 수동태로 합쳐가지고 그냥 당황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가. 우리들 대부분은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아니면 당황한다는 얘기야. 뭐 하는 것을 to admit, 인정하는 것이야, 그지? 뭘 인정할 거냐면 우리의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다시 작은 주어가 나왔지. 대 때문에 접속사 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지, 그지?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뭐에 의해서? appeal to our emotions이야. 우리 감정에 대한 호소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만 하다 하더라도 그지?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인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주제문은 아직 아니야. 주제문은 아니지만 이제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인간들은 어때 이제 어, 의견이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당혹스러워한다. 여기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거지.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내 의견이 감정에 휘둘렸다?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다음 문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tend to take pride in. 이거는 이제 자부심을 느끼다지 take pride in이 뭐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건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우리의 합리성. 자,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사람이야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feel a bit ashamed. 약간은 feel ashamed of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뭐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마치 뭐와 같다는가? 마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올바른 것 같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례하여, apt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틀리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것일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가자. to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이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좀 감정에 좀 치우치는 것 같다에 대해서는 좀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또 다르게 말하면, 합리적인 것은 올바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예, 보편적인 이제 사고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지금 포인트는 아니야, 아직까지. 이거를 이제 반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where rationality is concerned. 합리성에 관해서 말하자면이야.
이게 이 부분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where rationality is concerned는 합리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수구 같은가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뭘 느낀다? 우리가 in control. 내가 합리적인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반면에 왜 emotions dominate야? 감정이 지배적인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뭘 느껴? out of control. 내가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느낀다는 얘기야. 또 에지프가 또 나왔네. 마치 뭐처럼 우리의 감정이 마치 뭐하는 것처럼 감정 지 자신만의 그런 그 라이프 삶이 있는 것처럼 그냥 하의 어떤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지만 내 영역이 아닌가 감정은 지만의 독자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소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에일리언이 낯설다는 얘기지. 낯선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야.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문화적 편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이게 이제 그 이제 주제문에 가까운 거 나오지, 이제. 이 지금까지 얘기는 다 문화적 편견이야. 이게 이제 토픽인데, 이거를 토픽이라고 일단 표시를 해두자.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가? 뭐,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표현을 바꿔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성은 어떤 점이야? 합리성은 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의 대상이야. 또, 합리적인 거는 옳은 것이고, 또 합리적인 것은 통제 가능한 거고. 그지? 자,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야. 반면에,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리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거를 구분해야 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자부심의 대상이 아니고 뭐가 될까? 부끄러움의 대상이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뭐가 있지? 그런 것, 옳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통제 불가능. 마치 자신의 삶을. 그 감정은 지만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있어, 그지? 그래서 통제 불가능이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야.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요 부분이야. 요 합리성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이게 일반적인 사고잖아, 그지? 자, 요것들이 전부 다 뭐다?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편견에 불과하다. 이게 그래 토픽이다라고 봐야 돼. 문화적 편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사회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편향된 사고가 바로 합리성과 감정의 어떤 이런 구분점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no less than이니까 못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지? 우리 이성적 능력이야.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거 리전도 이성이야. 레스날로테와 같은 말이지. 합리성이야, 그지? 자, 이성의 능력보다 못한 것도 아닌, 소위 말해서 이성의 능력과 거의 뭐 똑같은, 그지?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야.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없어? abnormal이 이제 비정상이란 말이야. 비정상적인이야. 비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혹은 유감스럽게 생각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let alone은 이게 뜻이 뭐냐면 부정문에서 많이 쓰는 건데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모두 말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감정이라고 하는 게 shameful,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적이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
뭐에 있어서 about being moved by emotion이야. 우리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 moved가 이제 마음이 동해진 거지. 마음이 움직여진 거지. 이게 마음이 움직이다야. 마음이 동하다. 자,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주제문이자, 그지? 자, 그래서 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알고 보면 감정도 우리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야? 부끄럽거나 부끄럽거나 유감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야. 비정상이 아니다야, 그지? 자, 아니다가 보이지? 아니다. 야, 이렇게 돼야 돼. 실제로, very few of the major decisions. 주요한, 우리가 인간이 내리고 있는 주요 결정들 중, 그 결정들이, 이 퓨가 문장 맨 앞에 퓨가 나왔으니까 부정문으로 가야 돼. 우리가 하는, 우리가 만드는 주요 결정들 중에서 땡땡땡은 아니다야. 땡땡땡은 거의 없다. 아니면 땡땡땡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정답이 되냐면 2번. 순수하게 이성에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감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 말인즉슨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정 두 가지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결정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게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야. 그 심지어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조차도 전형적으로 이게 주어고 동사지, 그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 아주 중요한 감정적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많은 감정적으로 동기화된 그런 결정들이 알고 보면 꽤 이성적이기도 하더라는 얘기. 이성적이라는 말을 번역해 야겠지. 자, 그런 얘기야. 결국 이제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결정은 대부분의 결정은 이성과 감정 두 가지에 의해 동시에 작용되고 행해진다. 이게 주제겠지, 그지? 자,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이게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다시 이제, 내용 요약한 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보면서 한 번 더 내가 이제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었고, 그리고 2번은 이제 글의 순서잖아, 그지? 자, 글의 순서인데, 잘 봐. 제시된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의 과거에 대한 접근이야, 그지? 자, 이거 이제 보통, approaches라는 단어가 명사용으로 쓰면 주로 접근, 특히 학문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접근 방법이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역사학자들이 가지는 과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게 동사잖아. 배우니까 동사야, 그지? 다양하다. 자동사지? 매우 다양하다. enormous를 내니까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이제 접근 방법은 각기 다 달라. 학자들마다 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만큼 다양해. 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disciplinary features, 학문적 특징들이 이 역사학자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된 어떤 학문의 특징인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디스플리너리가 학문어의 뜻이야.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글의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제시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역사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세부적 시각은 제각각이야. 다 달라. 하지만, 하지만, 학문적 공통점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면, 여기서 말하는 학문적 공통점,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공통점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원래 맞겠지, 그지? 그래서, 음, A도 뭐 그럴듯하긴 했어. 왜냐하면 A가 역사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유도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 모든 연구니까 증거의 발견에서부터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so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해. 그래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앞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 so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뭔가 좀 긴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A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 그렇다고 해서 C로 가기에는 또 뭐가 문제가 돼? 그 범위는 최근에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공통점 얘기해야 되는데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B도 약간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B 번역하는 게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맞을 것 같아. 자, 왜냐하면 there are limits to what historians can study.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게 공통점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they can study only parts of the past. 그들은 과거의 부분들만 연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접근 방법은 다 다르지만 각자 공통되는 포인트는 역사학자가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공통점인가? 이게 이제 결국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공통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 과거의 그 부분이라는 거, 그지? 그들은 단지 과거의 한 부분만을 공부하는데 어떤 부분을 공부할 거냐면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얘기지, 그지? 증거가, 어, 증거를 남겨놓은 부분이야. 뒤에다가. 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 for which evidence has survived.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역사학자들은 연구할 수가 있어. 이게 역사학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순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통점 얘기했잖아, 그지? 역사학자들의 공통점이 대체 무엇이냐? 연구 대상이, 연구 대상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거나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 한계가 그게 뭐냐면, 증거가 남겨진 부분만 연구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다음에는 type of evidence. 그리고 이제 그 남겨진 그 증거의 지배적인 유형은 has been documentary. 주로 기록과 관련된 것이다. 기록의 하는 것이, 그지? 다시 말해서 정부의, 문서들이지. 정부의 그 문서 보관소라든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적 서류들,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출판물들,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오늘 부사수인가 오랫동안이야. 오랫동안 가장 많이 참조되는, 참조되는 형태의 원천이었어. 그지? 원천이었다. 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남아있는 부분만 연구할 수 있는데 그게 주로
기록물들이었어. 기록물들만 연구가 가능했다. 기록물들만 연구 대상이다. 가 포인트였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이랬다는 얘기지.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C부터 가보자. C. 자, C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범위가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연구 범위겠지? 증거물의 범위겠지? 증거의 범위가 넓어졌어. 폭넓게 변해서 그지?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현재 기쁘게 아주 행복해해 뭐하게 되어서 아티팩트야. 아티팩트가 이제 그 같은 이제 공예물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인공물이라고 하지. 인공물들 그 다음에 빌딩 즉 건물들 혹은 또 시각적 증거들 오랄 테스트모니 구술 증거야. 이건 저는 문자로 써지지 않은 이게 포인트겠지. 문자로 써지지 않은 거 그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왜 지금 B 다음에 C로 가는 게 좋으냐면 B하고 C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야. 대립적 관계인데 B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록물, 기록물은 문자로 써진 거지? 기록물이야.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문자야, 문자, 그지? 문자와 관련된 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한가? 문자가 아닌 것,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증거 자료들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는 대립되는 구조가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역사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었어. 어디로 확대되었어? 문서 이외의 다른 자료들로 확대되었지. 자, 그러나 갑자기 또 그러나가 나왔어. 또 이제 약간 긴장이 돼.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주목해야 돼. 그러나 regardless of가 뭐뭐에 상관없이잖아. 여기까지가 뭐뭐에 상관없이. 자, 뭐에 상관없이야? The type of evidence. 증거의 유형과 상관없이 핵심은 뭐였다? 대리하야. without evidence. 증거 없이는 역사학자들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문서화된 증거 자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역사 연구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문서가 아닌 형태의 증거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라는 얘기야? 증거 없이는 역사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공통점이 넘어간 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라고 하는 것에 이 과목의 공통 포인트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다시 그걸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나, 증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역사 연구의 공통점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공통점은 증거는 필수다. 자,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역사 연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A로 간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가는데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야 돼.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역사 연구는 증거의 발견에 의해서 유도되어진다. 뭐로부터의 증거야? 시기로부터의 증거. 한 번 더 이제 부연 설명한 거지. C의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연구가 되고 있는 그 역사적 시기에서부터 나온 증거의 발견에 의해서 모든 역사 연구는 유도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의 분석, 이게 증거겠지? 그 증거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의해서 유도된다. 역사학자들은 목표로 한다. 뭘 목표로 해? 이 동사 에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 묘사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또 설명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과거의 사건을 어디다가 연결시켜? 좀 더 폭넓은 맥락에다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시간의 흐름, 경과지. 시간의 경과와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역사 연구가들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가. 그래서 내용을 더 정리해보면, 결국 이제 C의 마지막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 그래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 연구는, 어, 증거의 발견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분석해서, 해서, 어, 설명하기,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질이다. 이렇게 저자 나름대로 역사 연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준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그래프 순서가 CB, BCA라는 순서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거겠지, 그지?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우리말로 정리된 거를, 내용을 잘 봐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을 이제 니네가 잘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들을 잘 따라오는 게 가장 이제 이 내용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이번까지는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또 3번, 4번 묶어서 또 영상을 또 만들 거야.